동시효과 중개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내렸습니다. 장초반에는 반등에 성공하나 싶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강달러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투자자들의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펼칠지 함께 보도록 하죠.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저도 그 환율 가져왔는데요. 일단 그 NDF에서 1133까지 올라와서 1133원 선까지 마감됐는데요. 어제 우리 종가가 이제 26원이니까 거의 7원 정도 개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떠서 나올지는 좀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이제 주요 시황들의 환율이 좋아서 위쪽으로요. 수출주가 좋았다 뭐 이런 쪽으로 썼는데 사실 저는 그 견해는 100% 동의하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개별적인 자료가 있었던 종목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환율 부분은 잠깐 좀 점검을 해드리면 우리 원화가 2009년도 대비로 상당히 지금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환경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이제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달러 원은 거의 1,5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100원 선밖에 안 되죠. 그리고 원엔 환율 같은 경우도 거의 1,500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930원대에 있습니다. 100엔당. 그리고 유로 쪽은 무려 1,900원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1유로당 1,900원 정도에서 거래되던 것이 지금은 1유로당 1,200원 선, 1,200원 선까지 내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원화가 지금 강세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의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엔 환율도 여러 가지 뭐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1,500원이던 게 지금 930원이니까 바닥에 조금 올라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20회 양적 완화 계속되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고 그러면 달러 강세, 유로 약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죠. 패리티 현상. 이걸 좀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또 신흥국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상황들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일부 이제 외신에 나쁜 달러, 좋은 달러 해가지고 분석도 해놓으셨던데요. 달러가 강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쪽에 강한 수요, 소비 수요 때문에 우리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긍정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흥국 쪽 달러 강세로 가면서 원자재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서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 이런 쪽들의 나라에서 받을 타격들 그쪽은 워낙에 이제 글로벌하게 포션도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안 좋아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황이 경기나 시황 부분들이 우리한테도 안 좋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1999년도 1월 출범한 이후에 봤더니 2000년 10월인가 그때 0.82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이제 어제 종가 부분이 1.05인데 아직도 한참 밑으로 가도 달러가 약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국면에서도요. 그러니까 0.82까지 떨어졌던 국면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1.05달러가 위협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일단 이 뭐 달러 강세 흐름에 수출주들이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 일부 의견도 좀 있는데요. 워낙 이 달러 강세는 우리 시장에서 대외 환경이 지금 뭐 좋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부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엔저 현상이 같이 좀 심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또 수출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오늘 반응을 보여주는지 종목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야간 선물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코스피를 환산하면 1981선 수준, 코스피는 강박권 정도, 한 보합권 정도의 출발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선입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2.79포인트의 하락으로 1978.04포인트 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플러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나흘 만에 반등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선 좀 지지를 그래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78포인트의 상승, 620.39포인트 선에 출발 대기 상황입니다. 코스피부터 종목들 살펴보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주총 예정되어 있는데요. 1% 정도 마이너스권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허연님 대형주부터 살펴주시죠. 네. 자, 전자가 지금 주총이 내일인가요? 네, 13일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13일로 알고 있는데 또 확인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총이 내일 있는데 일단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으로 전개가 될지는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이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 뭐 지주사 전환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또 이제
배당 관련해서 지금 올려놓긴 했는데 추가로 향후에 더 올릴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는 뭐 어제 현대차량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둘이 오늘 한 1% 정도는 일단 호가는 받아놓고 있네요. 하락 호가로 받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지금 계속 추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한 1% 정도 추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샌디스크 쪽, 랜드 쪽 전망 수급이 좋고 향후에도 긍정적이다. 골드만삭스 강력 매수, 뭐 컨빅션 바이 리포트 나오면서 어제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뭐 크게 영향은 안 받는 것 같네요. 0.3% 올해 좀 밀려서 효과가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LG노텍도 플러스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는 오늘 현대 위아가 추천이 나왔던데요. 이제 달러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25% 계상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원달러 상승에 긍정적이다라는 보고서였습니다. 현대 위아 현재 0.98%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도 플러스권에 속가됩니다. 현대차가 0.57%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유가가 크게 이제 움직임이 없는데요.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서 또 이제 유가 전망을 조금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춤한 상황인데, 시티그룹이나 뭐 골드만삭스 이런 쪽에서도 뭐 $20, $30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바닥에 대한 그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 또 현대미포는 조금 엇갈려서 호가되고 있습니다. 자, 태양광 쪽에서는 OCI, 폴리실리콘 단가가 최근 저희가 모니터링 해놓은 것으로 봐서는 최근 한 2달 만에 주간 기준으로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3% 정도 폴리실리콘 현물 단가 밀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OCI는 0.4%가량 밀려서 11만 9천 원 선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안 좋았던 금융주나 증권주, 그다음에 유통 쪽, 또 음식료 쪽 일부 종목군들 반등 시도하는데요. 삼성화재 1.64%,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0.3%, 또 CJ제일대당 같은 경우도 0.9% 정도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주총 시즌인데요. 이 삼성전자 내일 9시부터 이제 주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또 정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내에서는 서현이 한 3% 정도 플러스권에 출발 앞두고 있고요. 세종공업과 롯데제과 등이 현재 코스피 200 내에서 상승 호가를 현재 높이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수는 낙폭 약간 좀 축소하면서 0.95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죠. 지수는 620선 1.16포인트가량의 마이너스권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도 어떻습니까? 네, 자, 코스닥이 어제 21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밴드폭이 줄어드는 구간 라인이어서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21선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제 숨 고르는 정도의 조정 패턴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시총 상위주들을 보시면 그 다음 카카오가 이제 0.5% 정도 밀리네요. 12만 6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셀트리온이 0.15% 하락한 64,800원 선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어제 컴투스가 조금 이제 흑장 들어서 좀 밀려서 마감됐었는데요. 1.6% 정도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할 것 같고요. 데브 시서즈나 파티 게임도 1%씩 호가 양호하게 들어옵니다. 급락 나왔던 인바디가 0.6%, 거의 뭐 3거래일 동안 20% 넘게 밀렸는데요. 인바디가 0.6% 정도 반등할 것 같고요. 바텍이나 이런 쪽들로도 플러스권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루인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좋았는데요. 트루인이 1.47% 정도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젠스가 차 부품 쪽에서 이제 뭐 아주 연일 급등세입니다. 300억짜리 아주 작은 회사인데요. 어제 저희 공식 답변 보니까 뭐 증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6%가량 디젠스 추가로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목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이 종목들 혼조세가 좀 펼쳐졌는데 이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등락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인텔, 샌디스크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ES 3%가량 올랐고요. 샌디스크는 골드만삭스에서 강력 매수 리스트에 올리면서 또 주가가 치솟는 그 모습이 나왔다는 점 특징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또 주가가 한 2% 가까이 좀 밀리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 바이두닷컴도 주가가 한 3% 넘게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는 등 좀 혼조권의 모습이었고요. 소비자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크지는 않지만 0.3%가량 좀 밀리면서
운송주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뭐 항공이나 해운주 등 이 운송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운송주들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미국 시장에서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2.8% 이상 좀 떨어졌는데요. 오늘 OCI 등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잠시 후에 종목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점검해보죠. 요즘 외환시장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금통위까지 있어서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계 쪽에서 환율은 5원 45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1133원 35전으로 최종 호가가 나오면서 여계 환율은 계속적으로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정기 외환시장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 똑같이 오름세로 출발이 됩니다. 5원의 상승 1131원 50전 선으로 1130원 선 넘어서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의 모습이 그대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 상황이고 지금 사흘 동안 28원 이상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까지 한다면 30원 이상의 나흘 동안의 상승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금통의 영향 좀 어떻게 받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증시 상황 보도록 하죠. 일본 증시 지금 달러 강세 속에 나는 약세 움직임이 펼쳐지면서 122엔 선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도쿄 증시 지금 플러스권으로 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63엔의 상승 0.34%가 오른 18,787엔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주들 플러스권으로 개장된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선물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시가는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개장이 됐는데요. 0.35포인트가 떨어진 251.4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 시가 부근에서의 등락 계속 이어집니다. 0.35포인트의 마이너스권 251.4포인트 선에 현재 시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허연님. 네, 자, 선물이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위아래로 한 0.3 정도씩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였던 상황이고요. 우리 선물 본장에서도 이제 0.35 정도 하락 출발해서 잔잔하게 출발합니다. 개인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 기관 쪽 좀 사고 있는데요. 베이시스랑 괴리율은 조금 안 좋게 나옵니다. 어제 프로그램이 거의 3,400억, 3,300억 정도 출회됐던 상황인데요. 오늘도 현재 비차익 쪽으로 한 150억 나옵니다. 전체로는 한 176억 정도 매도가 되고 있고요. 0.4 정도 밀리다 보니까 오늘 풋옵션 ATM 위쪽으로만 좀 플러스 나고 있고요. OTM은 다 마이너스권인데 콜풋 모두 OTM 쪽에서는 숨을 죽여놓고 있습니다. 다 그냥 매도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풋만 지금 252.5짜리 위쪽으로 조금 롱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그제 3일 연속으로 풋에서 한 10배 이상의 시세, 또 어제 콜의 장중 저점 대비로 한 3배 이상의 시세가 냈던 상황이고요. 오늘은 일단 어느 쪽으로 또 시세가 붙여질지도 좀 보셔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풋 쪽으로 약간 좀 쏠림이 있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쪽은 지금 비차익 쪽 특히 이제 그 증권사의 매도를 계속 주목하자는 연구원들 분석 보고서가 많은데요. 어제도 거의 증권사만 거의 5천억 매도해서 프로그램이 상당했던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오늘도 좀 비차익 매도 증권사 쪽, 금융투자 쪽에 대한 수급도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물시장에서도 지금 선물시장과 마찬가지로 매도로 출발된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도 일단 매도로 출발이 나옵니다. 종목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팔고 있고 네이버, LG디스플레이 이쪽을 좀 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10억 원의 매수인데요. 컴투스, 게임빌, 파트론 이렇게 게임과 IT 부품, 핸드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포인트가량의 마이너스권입니다. 시가가 1979선으로 개정이 됐고요. 지금 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나흘 연속의 약밥선의 움직임 펼쳐지고 있습니다. 1.35포인트가 내린 1979.57포인트, 0.06%가량의 소폭의 내림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83포인트의 상승으로 622.47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는데요. 시가보다 약간 밀리긴 했지만 시가 부근에서의 등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권의 움직임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부터 점검해보죠. 허 의원님. 네, 자,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에피스하고,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하고요. 이제 갤럭시 S6 여기에 이제 큰 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얘기 나오니까 또 이제 지주사 얘기 또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전자가 만약에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 지금 가장 높게 부르는 쪽에서는 250만 원, 240만 원 이런 리포트도 있었다는 부분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제 급등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데요. 전자는 0.68% 밀려 있습니다. 제일모직하고 SDS는 이제 오늘까지 1차로 수급 이슈가 좀 종료가 되게 될 텐데요. 사실 얼마 정도를 더 잡아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이후로도 수급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호가 둘 다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 상속세 문제 관련해서 너무 과도했던 것 아니냐는 연구원들의 분석 보고서 오늘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는 1%가량 오늘 반등해 주네요. 43,8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1.6% 올라서 좋습니다. 지금 애플이라든지 갤럭시 관련 부품군들 흐름세가 코스닥이나 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LG 계열도 좋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그 증권사들의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등해 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거의 최근에 1년짜리 이런 긴 그 하락 추세대 하단에서 계속 기술적으로 저점 매수를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2.23% 정도 올라서 64만 4천원 선에 현재 호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는 조금 엇갈리는데요. 일단 모비스가 한 1.5%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도 약세권입니다. 반면에 오늘 추천받은 현대이아 강세권이고요. 글로비스는 뭐 유가라든지 또 뭐 오버행 이슈에서 벗어났다는 부분하고요. 현대차랑 이게 이제 차트가 비슷한 자리에 있는데요. 이중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동반 상승 나오는데요. 현대랑 대우, 삼성 다 플러스권 나옵니다. 어제 뭐 등락이 나왔던 삼성 엔지니어링도 다시 오늘 2.7% 정도 올라오고 삼성화재도 오늘 2%가량 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OCI는 이제 태양광 쪽 악재 부각되게 되면서 현재 3.3%가량 이 약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업종상으로 본다면 제약업종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오늘도 한미약품 선전이 대단합니다. 5% 넘는 수익률. 폐암 쪽 임상 임상 실시 소식이 좀 어제 있었는데요. 주가가 어제도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 꾸준하게 가파른 상승 펼치면서 지금도 한 5% 넘는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의약품 업종을 또 끌어올리는 또 역할을 또 해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LG생명과학이나 뭐 녹십자 이런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증권업종도 오늘은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대신증권 등이 지금 플러스권으로 개장된 그 모습이고 건설주들 오늘 금통이 앞두고 있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보고 있나요? 0.68% 정도 업종지수의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자동차 종목군들 좋았잖아요. 네네, 네, 앞서서 뭐 현대위아 매수 추천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 강세 영향도 좀 받고 있는 그 종목이라서 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볼까요? 네, 좀 보겠습니다. 일단 좀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서 연결해서 좀 같이 봐드릴게요. 좀 핫한 게 이제 뭐 트루인이라든지 뭐 미동전자 이런 쪽, 뭐 커넥티드카 연결된 쪽들도 트루인이나 미동도 좀 시세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한일위아하고 이제 서현이 아주 급등세였었는데요. 한일위아 서현 오늘도 좀 플러스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 나왔던 쪽들 보면 경창산업, 그다음에 코리아 FT, 일지테크, 뭐 인팩, 대동 이런 쪽들은 증권사에서 이제 뽑아서 소팅을 해서 매수 리포트를 냈던데요. 다 PER이 6, 7배밖에 안 됩니다. 막 경창산업이나 코리아 FT나 일지테크나 인팩이나 대동 아주 작아서 거래가 좀 많이 실리지는 않는데요. 뭐 이쪽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지금 플러스권 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큰 종목에서는 현대위아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매출이 25% 잡힌다 뭐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모비스라든지 또 한라비스티언 공조 이런 쪽들은 조금 더 밀려나는데 요런 것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또 달러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컨셉이 잡힐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좀 연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전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뭐 수출주들로 좀 넓혀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 뭐 반도체도 들어가 있겠고 IT 쪽도 이제 포함이 되는 네. 그 부분인데요. 거기서 좀 네. 볼만한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환율이 우리 원이 싼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아까 다시 정리를 드리겠는데요. 2009년, 2010년 시즌에 비해서 유로는 1,900원, 지금은 1,200원. 우리가 굉장히 비싼 거죠. 그리고 엔도 그때는 1,500원, 1,400원인데 지금은 900원대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비싸다 원이. 그래서 내수주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출주 모멘텀은 사실은 환율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일단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일단 실적주 잠깐 좀 점검을 해볼게요. 거래소에서요. 그 화학 섹터 내에 화승인다라는 종목인데 아주 작은데요. 한 700억짜리 종목인데 4분기에 거의 60억 이상을 했더라고요. 물론 2분기, 4분기 계절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연간 영업이익이 160억인데 거기에 절반 정도가 거의 4분기에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신발도 좀 하고 일부 필름도 하기 때문에 전방산업 호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화승인더가 현재 한 12%가량 급등권에서 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분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SDS, 제일모직 두 종목 다 지금 급락 하루 만에 지금 반대권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플러스권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2.71포인트의 상승. 네, 2.71포인트가량의 플러스가 1983선 정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2포인트 정도의 현재 상승권 622선에서 현재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금 플러스권으로 위쪽을 좀 더 바라보고 있고 이벤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허 의원님, 네, 무엇보다 오늘 또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있잖아요. 수급 상황에서 본다면 이 만길 일단 청산 물량은 좀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그 영향을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항상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이제 개장 전에 잠깐 그 선물 쪽 시세 점검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증권사 쪽이 비차익으로 좀 잡고 있는 게 있나 봐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다 이제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이런 거 연계된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LP 쪽으로 들어가서 받아주기, 그러니까 시장 조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이제 개인하고 역으로 해서 갖고 있던 물량들을 쏟아내게 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비차익 쪽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세트로 그냥 ETF 받았던 그 물량이 이제 주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물량이 아직도 많이 숨어 있다고 하네요. 많이 정리는 됐어도 오늘 후장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의 나오는 것으로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물량을 이제 누가 받아갈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금통위가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수준이 선물의 이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3월, 2월물 스프레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실제로 금리가 인상이나 동결 뭐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됐을 때 그 프로그램을 세팅되어 있는 쪽에서 기계적으로 어떤 그 매매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금리가 인하된다고 했을 때는 선물 쪽하고 또 프로그램 쪽에서 영향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도 이제 종목들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죠. 지수는 622선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열린 시장 레이싱에서 추천받은 종목이 젠백스였는데 5%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으로 아주 강하게 출발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오름세고요. 오늘 이 종목 IR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까지 좀 받고 있으니까 오늘 살펴봤던 그 전략들 잘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부품 쪽 이 갤럭시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 좋습니다. 인터플렉스, 파트론 3%, 4%대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이 게임주 쪽으로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세가 장 초반에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도 좀 두드러지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시세 본다면 모바일 게임 쪽이 좀 좋은데요. 컴투스, 게임빌 모두 플러스권, 네오지 인터넷이 지금 한 6%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이 코스닥 종목들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역시 이제 갤럭시 그 S6 부품군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그쪽 부품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총 상위주들은 사실 뭐 셀트리온하고 다음 컷과 조금 엇갈리는 방향이 나오긴 하는데요. 지수에는 큰 영향을 둘이 상쇄해버리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부품 쪽에서는 계속 공통적으로 중복 추천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파트론하고 해성 옵틱스인데요. 이 카메라 모듈 쪽은 앞으로도 계속 좀 될 거다라는 낙관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성 옵틱스가 7,290원 선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파트론도 4% 좋습니다. 자, 그리고 렌즈 쪽에 역시 세코닉스라도 같이 추천을 받았는데요. 세코닉스도 2.71% 플러스권이고요. KH바텍이 25% 무상 이후에 권리락 나오고 나서 오늘 335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착시 현상이 약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무증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랠리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PCB 쪽에 플렉스컴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 종목이 사실 이제 1,000억 미만의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작은 수급으로 위아래 출렁거림이 있는 것 같아요. 개장 마이너스권 개장했었는데요. 12% 급등 나왔다가 현재는 6% 강한으로 한 40억 정도 거래됩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역시 이제 다 여러 가지로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어서 같은 부품군 내에서는 탑픽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플렉스도 오늘 한 3.1%가량 플러스권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뭐 실적에 반응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좀 있죠. 네네, 예. 자, 실적주들 중에서 일단은 그 종목군 중에 자, 보겠습니다. 그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아주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거의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50% 랠리한 이후에 호실적 공개하고 나서는 일단 오늘은 한 1%가량 뭐 시장 대비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아이온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 연간으로도 그렇고 4분기도 예상보다는 좀 덜 나왔는데 사실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4분기는 쇼크였던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 워낙에 안 좋게 나왔는데요. 주가가 이제 먼저 좀 선반영이 돼서 움직였던 부분을 반영한 것인지 오늘은 오히려 이제 21선에서 아이온스는 오히려 한 5%가량 반등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종목이 한가 시세에 나오는데 오성 LST 4년 연속 적자 상패 지금 사유가 좀 발생이 됐는데 지금 가격 지한포까지 떨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 상황 본다면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지금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좀 특징적인 점 좀 살펴주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이 한 116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한 115억 매도인데요. 외국인 기관이 다 현선물 모두 다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네요. 자, 업종별로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 파는 쪽을 먼저 볼게요. 자동차랑 조선 들어가 있는 운송 장비를 한 53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화학 섹터랑 전기가스, 철강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역시 운송 장비 같이 매도하고 있고요. 화학 섹터, 철강, 금속 섹터 다 같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는 쪽은 외국인은 서비스랑 보험업종, 음식료 쪽 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도 의약품, 또 전기전자 쪽 삽니다. 매수 상위를 보면 이제 약간 내수 컨셉으로 방어적인 쪽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둘 다 역시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한 25억 정도 제약주에 매도, 셀트리온 아마 좀 많이 팔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일단 IT 부품 쪽과 인터넷에 대한 매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시작은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로 출발했지만 지금 셀트리온 매도가 아주 거세지면서 지금 코스닥은 40억 원가량의 매도로 전환되고 있고 셀트리온도 한 달 연속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펼쳐지네요. 자, 코스피 지수도 플러스권 반전을 이뤄냈었는데요. 지금 다시 소폭 약세권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